특징적으로 그 금호 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연이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 이게 이제 그 이슈와 그 세력의 결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세력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관련된 이슈 내용을 어제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중국 두피 모바일 관리기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그 이슈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금호전기 같은 경우 이제 그 LED 부분에 강점이 좀 있으니까 LED를 활용한 두피와 모바일 관리 기기 레이큐어 캡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 미용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면서 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는 그 레이저 치료기기, 뭐 얼굴에 쓰거나 머리에 쓰는 거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보급화가 됐어요. 한국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꽤 많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 진출까지 본격화한다라는 거죠. 이 레이큐어 캡이라는 제품이 금호전기의 이제 레이큐어 캡이라는 제품이 그 LED 모듈 그 다음에 충전식 배터리가 결합돼서 그 모자 같은 방식이에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면은 어디서나 두피 모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이제 중국의 타오바오라든지 바이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관련된 박람회에도 좀 참여를 했는데 대리점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욕구의 변화를 보시면은 우선은 그 인간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가 있잖아요. 일단 먹어야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단계로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욕구가 넘어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욕구 단계가 이런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관련 이슈로 인한 주가 급등을 좀 불러오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호재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근데 상한가까지 두 번까지 만들 만한 이제 호재였냐? 성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제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충분한 매집 이후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시키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세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그 작전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방식이 돈으로만 올리진 않거든요. 세력들도 보통은 이제 그 이슈가 있을 만한 기업. 그러니까 보통 이게 대주주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호전기가 뭐 꼭 그렇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세력들이 작전이라는 걸 펼칠 때는 대주주랑 좀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랑 연동이 된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서 나올 만한 이슈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 그 호재가 나오기 전에 그 기업의 주식을 저가에서 모아갑니다. 저가에서 모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눈치를 채기 때문에 거래를 최대한 죽여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그 매도를 하는 것도 약간 반복해서 거래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주식을 매집하려면 어때요? 일단은 그 주식이 호재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집을 하는데 매집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슈를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개인이 따라 붙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개인이 바로 따라 붙지 않으면은 자금을 더 넣어서 상한가를 만들거나 급등을 시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급등을 빵빵 시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팍 들어갔을 때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게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도 꼭 이제 그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건 일단 세력이 어느 정도 개입됐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보면 거래도 좀 많이 터지고 상한가 잔량이 현재 시점까지는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한가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은 그 호재의 강도에 따라서 물론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엄청 강한 호재인가 싶은 게 이제 상승할 때가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는 세력이 개입돼서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런 종목군들은 하나같이 평소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이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면서도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관점이죠. 시가총액이 작고 모멘텀도 많이 없어. 거래도 많이 없는데 주가가 밀리진 않고 버텨.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매집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급등할 때는 따라붙을 수 있는 타이밍은 많지는 않습니다.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종목이 꼭 이제 뭐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련된 이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관점이고 바닥권에서 횡보한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은 물량 매집이 일어난 세력주의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관점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